매달 반복되는 표시. 어김없이 찾아오는 그날. 그때마다 꼭 챙겨야 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꼭 필요한 생리대. 하지만 요즘 이 작은 물건을 집어들 때마다 지갑 사정을 먼저 살피게 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부담이 되죠. 이거는 계속 써야 되는 건데 이제 아무래도 가격 계속 오르니까. 네. 대통령까지 가격 문제에 의문을 던진 이 필수품. 국산 생리대가 왜 이리 비싸냐? 다른 나라 생리대보다 가격이 39% 비싸다고. 네. 혹시 뭐 아세요? 이런 질문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누군가는 그 부담을 온몸으로 감내하고 있습니다. 너무 급한데 돈이 없을 때 휴지를 대신해서 예전에 사용했던 적이 있긴 해요. 우리는 왜 비싼 생리대 가격을 마주해야 하는 걸까요? 대학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장혜윤 씨. 화장실 수납장 한쪽 생리대를 채워놓습니다. 필요할 때 사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쌀 때 쟁여두는 것이 습관이 됐습니다. 특가가 뜨면은 열심히 사놓죠. 생리대가 오늘 유독 싸네? 그러면은 이제 사는 시기고. 근데 그런 거 놓치고 떨어지면은 되게 아깝잖아요. 좀 슬프죠. 생리대 특가에 집착하게 된 건 성인이 되면서부터입니다. 저희 집은 이제 어머니랑 저랑 저희 친언니까지 해서 여자가 3명이다 보니까 이제 여성용품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각자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생리대를 각자 각축을 하자. 그때부터는 이제 생리대든 아니면 다른 여성용품 제가 필요한 거든 그때부터 알바를 했죠. 그렇게 생리대는 혜윤 씨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독립한 지금도 생리대는 매달 감당해야 하는 부담입니다. 물론 그 제품 하나하나가 막 수십만 원 하는 거 아니니까 당장 비싸다라는 느낌보다는 이거를 언제까지 사야 하지? 언제까지 이 소비를 계속해야 하지라는 막연함 때문에 그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원+1 같은 안내문이 곳곳에 붙어 있지만 가격표 앞에서 소비자들은 선뜻 손을 내밀지 못합니다. 좀 많이 비싼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요새 좀 많이 비싼 것 같아요. 지난해 생리대 소비자 물가지수는 2020년보다 19%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돕니다. 전반적으로 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전체 소비자 물가 오른 것보다도 이 생리대 가격은 더 물가 지수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가 생리대가 왜 이렇게 비싼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일부 주요 제품은 불과 1년 새
최대 24% 넘게 가격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반 중형 16개들이 한 팩은 6,500여 원. 한 개의 평균 360원 정도입니다. 권장 교체 주기인 3시간을 지키며 일주일의 생리 기간을 가정하면 한 달에 2만 원 정도가 고정 지출되는 셈입니다. 여자라서 매달 그리고 30년 넘게 반복되는 지출입니다. 빠른 신부는 한 달에 2번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너무 비싸니까 자주 못 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자는 생리를 매달 해야 되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부담스러운 게. 여기에 민감석, 유기농, 무표백 등 안전성과 품질을 강조한 프리미엄 제품을 선택하면 가격은 더 올라갑니다. 필수품 중에서 뭐 과일, 사과 가격이 올라가면 귤 먹으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쌀 가격이 올라가면 조금 더 저렴한 잡곡이나 뭐 이런 걸로 대체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생리대 같은 경우에는 유사한 걸로 대체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생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 생리대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해외와 비교하면 어떨까? 3년 전 한 시민단체의 보고서를 보면 국내 생리대 개당 평균 가격이 해외보다 40% 가까이 높았습니다. 2021년에 월경용품 보편 지급 본부라는 곳에서 청소년들 괜찮나? 라고 하면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그때도 98% 정도가 비싸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정말 얼마나 비싼지를 좀 보자. 국내 같은 경우에는 513개 정도를 했었고 국외 같은 경우는 69개를 했어요. 국외는 저희가 11개 나라를 했고. 물론 평균값이기 때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기농 여부나 할인 적용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내 가격이 더 비싸다는 결과는 분명합니다. 이런 경향은 해외 기관의 조사에서도 확인됩니다. 영국 민간 분석기관 IBM-NC 보고서. 한국의 생리대 가격은 조사 대상 30개국 가운데 7번째로 높았고, 미국의 한 의료 플랫폼 조사에서도 알제리, 요르단에 이어 3번째로 생리용품이 비싼 나라로 꼽혔습니다. 한국의 생리대는 왜 이렇게 비싼 걸까? 가장 큰 변곡점은 2017년 불거진 생리대 유해성 논란이었습니다. 생리대에서 뭐 유해물질 나온 그 시험 결과나 뭐 이런 게 이슈가 된 다음부터는 뭐 그 친환경, 안전 뭐 이런 거를 좀 강조해서 그 프리미엄으로 마케팅을 하는 그 프리미엄 시장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프리미엄 제품이 나오면 프리미엄 제품 가격이 이제 높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일반 제품들도 조금 따라서 이렇게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이후 제조사들은 각종 해외 인증 마크를 앞세운 안전 프리미엄 전략으로 가격을 올렸습니다. 안전을 더 비싼 돈으로 사야 된다라는 어떤 인식이 좀 생긴 게 아닐까. 어떤 생리대를 쓰더라도 사실 안전해야 되는 게 기본인데 그 기본이 계속해서 확신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도 이 인증 마크를 사기 위해서는 다시 테스트를 해야 되고 인증 마크를 사야 되거든요. 국내 시장의 독과점 구조 역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이 상위 브랜드 4개 업체의 그 시장 점유율을 보면 거의 80~90%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서너 개 업체가 서로 명시적으로 짬짬이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가격, 다시 말하면 1위 업체나 2위 업체 가격 올리는 걸 보고 슬금슬금 따라 올린다든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저렴한 상품을 찾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재명 대통령도 폭리라는 단어까지 쓰며 이례적으로 질책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국내 기업들이 좀 과한 것 같아요. 일종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후 담합 의혹에 대해 전격 조사에 착수한 공정거래위원회. 여기에 국세청까지 세무조사 카드를 빼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결국 생리대 제조업체들은 온라인에서만 팔던 저가 제품을 오프라인 유통망까지 확대하고 새로운 중저가 제품도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안전과 건강을 이유로 프리미엄을 선호하는 국내 시장 구조상 저가 제품의 확대보다 가격 구조의 투명성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유통업체가 갑이어서 유통마진이 엄청나다. 뭐 또 이렇게들 말씀하세요. 근데 또 뭐 유통업체에서는 유통마진은 절대 공개 안 하니까 펄프 가격이 이제 갑자기 많이 뛰어가지고 이게 가격이 오른 거는 이해를 하는데 펄프 가격이 지금은 또 내려갔거든요. 일부 여성들은 다른 선택지를 찾고 있습니다. 아니 요즘은 생리대 대신 기저귀를 찬다길래 바로 테스트 해봤어요. 일단 가격은 기저귀 개당 100원, 수퍼롱 개당 3,400원, 입는 팬티 개당 8,900원으로 기저귀가 훨씬 저렴했어요. 생리대보다 기저귀가 훨씬 낫다. 여러분 생리통 있으시면 기저귀 한번 써보세요. 같은 회사에서 비슷한 소재로 만드는 기저귀보다 생리대는 왜 가격이 더 많이 오른 걸까? 기저귀는 매일 쓰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생리대는 뭐 적으면 한 달에 3일, 많아봤자 뭐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되니까 사실은 가격을 올린다 하더라도 저항도 덜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의약 외품인 생리대는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붙고 품목 허가를 받아야 해 수입도 쉽지 않습니다. 생리대를 적극적으로 수입을 해와서 가격이 저렴한 것들이 유통되게 해야 되는데요. 이 인증 절차도 굉장히 까다로워가지고 한국의 인증을 받는 과정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부모의 학대를 피해 2년 전 쉼터로 온 가영 양. 허락된 용도는 일주일에 10,000원입니다. 오버나이트를 제가 사려고 했었는데 그게 한 4개에 10,000원이 조금 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제가 나중에는 제가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좀... 현재는 쉼터에서 생리대를 지원받고 있지만 외출 중 갑자기 찾아온 그날 선택할 수 있었던 건 비싼 생리대가 아니라 화장실의 휴지였습니다. 돈이 없을 때 휴지를 대신해서 예전에 사용했던 적이 있긴 해요. 근데 그냥 밖에서 막 어떻게 살 수도 없는 상황이었었고 근데 급한데 어떻게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뭐 한 장이면 충분한데 그거를 위해서 막 4개씩 있는 거를 구입을 하면은 약간 사치가... 정부는 가영 양 같은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매달 생리대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일단 제가 핸드폰 명의가 제 명의가 아니거든요. 근데 약간 이런 데서 다 걸리더라고요. 뭘 할 때마다. 바우처 같은 거 하려고. 네. 본인 인증이 안 되니까. 그나마 그 틈새를 메워온 건 민간단체들입니다. 유기농 생리대가 지금 6팩 들어가 있고, 네네. 그리고 사이즈도 대형이랑 오버나이트랑 그 다음에 좀 중형까지 해서 좀 다양하게 넣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아이들이 정부 지원 이외에 좀 더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기대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 단체는 10년 전 깔창 생리대 사건 이후 해마다 질 좋은 생리대를 2만 명에게 전달해 왔습니다. 오버나이트 종류가 있는 걸 몰랐던 아이가 있는데 이걸 보고 나서 한 아이가 쓴 거에는 이불을 이제 엄마한테 엄마한테 덜 미안해졌다고. 하지만 치솟는 가격 앞에 이런 선의 역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생리대 가격이 인상하게 되면 저희가 샘물하기 시작을 하겠죠. 지금 키트에는 유기농 생리대가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일반 생리대를 4팩 넣는 게 아이들에게 좋을지 지원 대상자를 줄여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원하는 물품의 내용이나 프로그램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 좀 예측되는 부분들이 좀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모든 청소년, 나아가 모든 여성의 월경권을 보장하는 공공생리대가 대안으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모든 학교에 생리대 무료 보급기를 설치해 운영하기도 하지만 정책의 우선순위에 밀려 지원이 끊긴 곳도 있습니다. 20살이 된다고 갑자기 내가 취약한 형편이 바뀌는 건 아니고 한국도. 그래서 그런 다양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그래도 그 월경 빈곤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공공생리대는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0년째) 면 생리대를 써온 이경애 씨. 일회용 제품을 섞어 쓰며 나름의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아무래도 환경이나 또 피부에도 자극이 강해서 면생리대를 쓰게 됐는데요. 나중에 되니까 면생리대가 가격적이면서도 훨씬 더 저렴하게 느껴지는 편이라 점점 면생리대로 가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면생리대가 모두에게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파는 곳을 찾기 어려운 데다 높은 초기 구입 비용도 큰 부담입니다. 면생리대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온라인 매장에서 구하다 보면은 배송비 무료 한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 또 만약에 정말 생리대를 구하기 힘들 정도로 돈이 없는 경우에는 초반에 이거를 10,000원, 20,000원 주고 사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월경컵도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우리 사회의 지원 정책은 일회용 생리대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사실 생리대만 지급하는 거를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저는 좀 더 다양한 물품 지원하는 것도 고민을 지금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월경컵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교육을 같이 하고 이제 월경컵도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모델들이 이미 다른 나라에서 있고 한국도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깔창 생리대의 비극 이후 10년. 여전히 누군가는 화장실 휴지로 그날을 버텨내며 생리대를 사치라 부릅니다. 여성의 존엄은 계속 높은 가격표 뒤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걸까요?